달러가 강해진 두 번째는 이제 곧 시작합니다. 우리 추석 때 중순 때부터 이제 QT 양적 긴축이 이제 한도가 2배로 늘어나죠. 근데 뭐 저는 뭐 기본적으로 처음이 더 임팩트가 크지 했던 거 한도 늘리는 게 임팩트가 클까라고 하면 처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에서 오히려 처음보다 두 번째에서 더 긴장하는 것 같아요. 일단 수급이 꼬였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푸틴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한도를 늘린다고 하니 채권 트레이더들이 채권을 손이 안 나가는 거죠. 굳이 지금 사야 되는 분위기 좀 보고 사도 되잖아요. 그럼 이제 겁먹은 사람들은 이제 던지는데 사겠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호가창이 비어 있겠죠. 그럼 쭉쭉쭉 밀리는 그 채권이 밀린다는 건 이제 금리가 튄다는 거고. 그래 10년물 금리가 또 다시 3.34 넘어가고 한 것도 뭐 이런 것이고. 그러면 채권 안 사면 뭐 할 건데? 그걸로 주식 사나? 그건 더 정신 나가시겠죠. 그럼 뭐 하겠어요? CMA 통장에 넣어놔야지. 이자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CMA이고 헤지 펀드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CMA 통장이 뭐겠어요? 연준 영래포지. OBP 더 주잖아. 그거라도 일단 먹고 그게 뭐 달콤해서기보다는 지금 뭐 분위기가 이러니까 한 며칠이라도 분위기 한번 보자. 그때 사이에 그냥 밥값은 벌어야 되니까 OBP라도 먹을 수 있게 연준 영래포에다 넣어놓으면 되잖아. 그래서 그게 조금 늘고 있어요. 이게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힘든데 일단은 그러면 처음 하고 6월 15일부터 큐티를 했는데 지금 거의 3달이 다 돼 가잖아요. 근데 별일이 없었어. 그러니까 왜 별일이 없었는가를 봐야 돼. 근데 왜 별일이 없었나를 분석해서 그게 지금도 유효하면 또 뭐 그럭저럭이 넘어갈 것이고 상황이 바뀌었으면 약간 똥줄을 타겠죠. 그걸 한번 뜯어보자는 겁니다. 저번에 보여드렸던 거예요. 이게 짤짤이 하는 거 노란색 영래포 다시 늘었죠. 근데 이거는 데일리가 아니고 조금 느립니다. 조금 느려서 지금은 아마 조금 더 늘었을 거예요. 그래서 6월 중순에 QT가 출발했는데 더 이상 안 올라갈 뿐이지 뭐 QT를 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잖아. 별로 안 빠졌잖아. 이게 연준의 총자산이에요. 이게 QT가 뭐야? 총자산을 줄이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뭐 이게 뭐 이 정도면 뭐 그리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게 지준이잖아. 지준이 늘어난 데가 무슨 의미? 은행들의 지준이 늘어나고 있다. 그 의미는 그러니까 시장 유동성이 많다는 거야. 내가 돈이 많으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CMA도 넣고 뭐 그러니까 할 만한 거 다 했어. 내가 가입할 만한 상품 뭐 개인연금부터 시작해 싹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돈이 많아. 그래서 주식이나 살까 뭐 하지 좀 고민한다고 그냥 이자 안 주는 예금에다가 넣어놓기도 하잖아요. 요구불 예금 1년에 0.2%, 0.02% 주는 거 그거. 은행 입장에서는 지준이 그런 거잖아. 물론 규제를 받을 때는 이제 이걸 채권으로 쳐주니까 이것도 채권 역할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수익률로 놓고 보면 이제 얘는 뭐 크게 초과 지준 이자 이상은 뭐 받을 게 없으니까 뭐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해서 유동성이 줄기세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준다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주식도 물려 있고 뭐 다 물려 있는데 세금을 내야 된다. 근데 막 마이너스 30짜리 주식을 팔아가지고 세금 낼 사람 없잖아. 대부분 이제 비상금 갖고 있는 현금으로 주겠지.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거든. 은행 입장에서 뭐 채권이나 주식 같은 거 던질 게 아니라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면 그리고 고객들이 이제 뭔가 이제 돈을 꺼내가면 돈을 인출하면 이제 지준율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지준이 넣는 건 뭐겠어요? 양쪽 하나. 채권을 지준으로 바꿔주잖아. 근데 지준이 이상하게 QT가 출발하는 지준이 반등합니다. 계속 줄어야 되잖아. 근데 7월 들어서 7월에 오히려 좀 좋았잖아요. 그죠? 이제 잭슨홀 이후로 작살이 나서 그렇지. 잭슨홀 전까지 좋았잖아. 요거 때문에 지준이 늘어서 그래. 아니 양적 긴축을 하는데 왜 지준이 느냐? 왜 지준이 느냐? 연준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가
그 양적 긴축을 하는 방식에 따라 걸린 게 있어요. 일단은 양적 긴축이라고 하면 국채도 줄이고 MBS도 줄이는 거잖아. 근데 MBS는 그냥 이제 현물로 하기보다는 선도 거래를 대부분 90%가 선도 거래. 이것도 이제 그 선물 같은 게 있는 거지. 그렇다고 뭐 10년물 이런 건 아니고 짧으면 1개월, 뭐 보통 한 1에서 3개월짜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연준이 매도를 해도 그 만약에 10월물이면 10월 돼야 결산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딜레이가 발생해요. 그게 반영되는 데는 빠르면 한 달, 늦으면 3달까지 걸려. 그러니까 지금 MBS 주는 게 여기 반영 안 된 게 꽤 있다는 거죠. 그러면 3달 정도 되면 이제 시작한 지 3달이잖아. 그럼 이제부터 반영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이게 사실 미리 한 거기 때문에 빠지는 걸 수도 있는데 시장은 이걸 보고 긴장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아, 2배로 늘렸더니 확실히 많이 빠지네.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한 선물 거래가 여기에서 반영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건 약간 속을 수도 있다. 는 것이고 앞으로 줄이는 것도 선도 거래를 많이 하겠죠. 그리고 MBS는 그 미국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MBS는 30년물이 대부분이라서 만기가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만기가 100억이 돌아오면 5% 줄인 다음에 95억은 재투자하고 이제 이거는 그래서 줄여나가는 건데 30년이 안 됐으니까 만기가 안 되잖아. 그러면 그 보통 MBS는 금리가 내려가면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해서 기존의 거를 이제 털고 다시 빌리거든요. 그럼 앞에 거는 만기가 된 거 아니야. 자, 그걸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건 금리가 내려갈 때 이야기고 지금 금리가 개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리파이낸셜한 정신 나가는 사람이 없을 거잖아. 내가 2%의 고정금리를 했는데 5%짜리로 갈아탈 이유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나와. MBS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다 안 되니까 한 MBS를 한 줄이기에 3분의 1 정도는 그냥 말 그대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매도 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기에서 줄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유 물량을 시장에 그냥 던지는 거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기돼서 조금씩 그때 갉아내는 게 충격이 크겠어요? 아니면 그냥 갖고 있는 거 딱 던질 때가 당연히 후자가 강하지. 그러면 MBS의 공급이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MBS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금리는 어떻게 되겠어? 더 올라가겠지. 그럼 더 올라가면 이제 부동산은 이제 아주 힘들어. 지금도 6%인데. 예. 그럼 부동산이 망가지고 하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좀 충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는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 반영이 좀 느려서 이제부터 이제 약간 초반에는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이 보였다가 이런 이제 딜레이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만기 부족분을 실제 시장에서 던질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시장에 좀 충격이 올 수 있고 그래서 미국 부동산이 생각보다 충격을 좀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9월 달에 뭐가 있냐면 미국의 소득세 2번 냅니다. 4월 달, 9월 달 내요. 이게 2021년 양도세를 4월, 9월에 내는데 21년은 아주 좋은 해였잖아요. 우리도 내 주변에도 21년에 뭐 했다가 저만 해도 그래요. 미국 주식 양도세를 이제 내려고 하니까 5월달에 내려고 하니까 미국 주식이 다 빠져 있는 지뢰 같은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야. 작년에 많이 벌었겠지. 작년에는 뭐라도 벌었잖아. 부동산도 벌었고 주식도 벌었고 코인도 벌었잖아. 그러면 코인은 뭐 어떻게 미국 같은 경우도 아직 세금이 뭐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주식만 해도 양도세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양도세 뭘로 내겠어? 지금 물려있는 나스닥 팔까? 현금 깨겠죠. 예금을 깨든지 적금을 깨든지. 그럼 우리한테는 예금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뭐를 털어줘야 돼? 지준에서 꺼내줘야 되잖아. 지준에서. 그래서 4월 달에 그러면 우리가 낸 돈은 어디에다가 정부에 내지. 그럼 사람들의 돈이 여기로 갔네. 이게 재무부 계좌거든요. 재무부 계좌가 이 정도로 세금 많이 걷었다는 거야. 근데 그만큼이 요거잖아. 그때 근데 4월 생각해 보면 4월부터 6월까지 보십시오. 주식 개같이 빠졌죠. 왜? 지준이 그냥 어느 정도 버티다가 쭉 빠지니까 시장에 그냥 활짝 내려앉았죠.
그 뚜껑이 열린 거지. 아래로 그 밑창 빠진 거죠. 근데 9월 달에 또 내야 된다고. 요것도 약간 긴장을 할 필요가 있죠. 긴장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얘는 앞으로 이 두 개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꽤 높고, 그리고 이제 노란색은 헤지 펀드들이 이게 늘어난다는 건 헤지 펀드들의 현금 비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들고 있는 거. 근데 이거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왜?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지금 누가 미국 뭐 하다못해 채권,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는 헤지 펀드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상황이 방향성을 보일 때까지는 파킹. 그럼 얘는 늘어날 가능성. 근데 늘어나는 가능성이 높은데 너무 많이 늘어나면 시장의 투심이 극도로 안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가 조금 이제 아주 무탈하게 지나가기에는 조금 이제 노이즈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러면 9월 FOMC의 파월이 좀 이렇게 물가도 많이 좀 내려가는 것 같고 하면 좀 달래주지 않겠냐는 게 있는데, 이게 물론 뭐 미국 하다못해 나도 그런 게 지금 미국 계좌의 현금 비중이 꽤 되거든요. 물론 뭐 현금은 조금 늘어난 건데 주식이 빠져가지고 이제 현금 비중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지금 그 미국 개인 투자자나 헤지펀드들이나 이런 애들의 현금 비중이 아주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연준에서 좀 풀어주면 금방 또 난리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드디어 바닥 잡았네 하고 이제 이거 매수 대기 자금인 거잖아.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자극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걸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준은 시장이 좋아지는 게 별로 자기한테 도움이 안 돼요. 시장이 좋으면 물가가 높아져도 시장이 좋기 때문에 계속 이제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들잖아. 그럼 물가가 안 잡힌다는 얘기고, 여기서 물가가 안 잡히는 건 이제 공급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서비스 물가이기 때문에 임금 상승을 계속 유발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될 게, 적어도 지금 현재는 연준은 우리 편은 아닌 것. 지금 시장이 2016년 뭐 옐런이나 이럴 때, 그때는 시장을 띄워서라도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벌어서라도 돈을 좀 써야, 그래야 일자리나 고용이 좋아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때랑 지금은 나스닥하고 코인을 좀 조져줘야지 인간들이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연준하고는 당연히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시장을 떠날 필요는 없지만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고 어느 정도 오르면 팔았다가 다시 잡았다가 이걸 좀 한동안은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연준한테 너무 큰 기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연준은 왜 그렇게 매몰차졌나? 뭐 다정했던 사람이요 나를 잊었나? 이거는 왜냐면 연준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일이 점점 커지니까. 여기서 나스닥 뭐 12,000 무너졌다고 또 뭐 갑자기 동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또 하면 지금이야 개같이 올라가서 좋겠지만 인플레 이게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있죠. 연준 입장에서 시장보다는 물가가 우선이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건데, 또 혹자는 이제 지금 이게 늘어나는 게, 저는 이게 당연히 시장의 장기적으로 대기 자금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본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게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이게 QT를 했을 때 이 정도 줄이고 얘가 준다 하더라도 얘가 돈이 많잖아. 이건 돈 아니야? 이걸로 때우면 되지. 라는 주장도 있어요. 이것도 돈 맞잖아, 이거. 근데 이번이 아니고 2014년에 법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현금화 시키려면 재무부가 이제 1년 이내에, 미국의 채권은 1년 이내를 이제 T-빌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1년에서 한 7년 정도 사이를 T-노트라고 하고 10년 정도 되면 이제 본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빌은 이제 우리 빌지라고 하잖아. 계산서. 거의 뭐 현금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1년짜리 예금이니까 이제 현금처럼 이제 책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면 쓸 수 있는 거고. 노트는 기록해 둔다는 거. 맞아. 노트 한다. 그러니까 이제 좀 중장기적인 자금인 거죠. 내 자산이 현금은 아니지만 어디다 적어놨다. 본드는 뭐겠습니까? 장기니까 너랑 나랑은 한 배를 탄 거야. 붙어서 간다는 거예요. 본드 할 때 본드로 부채할 때 그 본드가 맞아요. 트레저리 본드가 그냥 본드를 샀다는 거는 미국의 이제 경제 미래하고 나는 이제 한 목숨이 됐다는 뜻이야.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건 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단기 자금이죠. 이게 하루짜리잖아. 오버나잇인데 요거를 다 현금화 시키려면 그냥은 안 되고 T빌로 바꿔야 돼요. 근데 T빌은 1년 이내 단기채는 재무부가 발행을 하는 거잖아. 재무부가 그걸 발행해가지고 그걸로 바꿔 현금화 시킬 수 있다고. 그 채권 시장에서. 근데 문제는 지금 재정정책 줄이겠다고 T빌 발행량이 자꾸 내려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꺼내 쓰고 싶어도 왜 내가 돈이 있는데 이체 한도에 걸려서 이체 안 될 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버퍼라고 보기에는 이 정도가 버퍼면 실제 버퍼는 이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다. 물론 재무부가 다 주겠다. 그냥 T빌 그냥 확 늘리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쭉 빠지겠지만 그 상황까지 안 간다면은 이거를 그냥 대기자금으로 보기에는 조금 단기 그냥.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돈을 넣는다는 거는 이제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뭐 그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거 이렇게 급등하고 할 때 차트가 코로나 이후만 갖고 왔는데 요게 늘어날 때가 시장 안 좋을 때였습니다. 대부분. 당연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것 같으면 단 3개월짜리 적금이라도 들겠습니까? 시장이 좋을 것 같으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에이씨 그냥 적금이라도 들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약간 그런 거라서 요거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재밌는 건 이제 요 두 개. 이제 이 지준이 얼마로 가는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빠지는 건 기정사실이고, 노란색의 영래포 자금이 어느 정도 기록 가는지, 그리고 얘는 이번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지준. 근데 지준이 좀 내려가긴 하겠지만 그것도 모든 게 문제죠. 방향보다는 이제 속도의 문제겠죠. 그래서 아무리 큐티를 해도 얘가 늘면 시장 반등하는데 반등 속도가 또 놀라웠잖아. 끝나는 줄 알았잖아. 이대로 그냥 웃고 넘어가는 줄 알고. 그래서 지금 연준의 목표는 요거를 지금 요렇게 시작했는데 요렇게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될 거예요. 된 적이 없어. 마치 내일부터 내가 다이어트 한다. 이거 똑같아. 왜냐하면 이때는 계획을 안 잡았겠어? 요때도 다 계획이 있었어. 되지를 않았을 뿐이지. 된 적이 없어요. 만약에 진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다 요단강 걷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제 주식 계좌에 있는 거는 그냥 없다고 치면 돼. 근데 이렇게 안 될 거야. 안 될 거고. 요때도 그 난리를 쳐가지고 한 건데 요만큼 줄여요. 요만큼. 원래 이렇게 줄이려고 했어. 이렇게. 근데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건 코로나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코로나 이전부터 돌린 거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 예전에야 이게 2001년 이럴 때만 해도 이게 줄일 게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지금은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 뭐 느렸으면 느렸지 이 줄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기 말이 그렇지 여기에 딸려 있는 MBS하고 트레저리잖아요. 이게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게 아니라고. 가장 안전한, 이건 집문서고 이건 미국 국채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거 아니에요? 미국 주요 도시 부동산하고 미국 국채인데 이거보다 안전한 게 어디 있어? 그러면 여기에 물려 있는 각종 파생 상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미국 국민들의 인생 여기 다,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그냥 자본주의 여기 다 걸려 있는 거야. 여기 이제 작살이 나면 이제 그냥 진짜 푸틴이 이길지도 몰라. 진짜 그럴지도 몰라. 생각해서 계획대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사고가 한 번 날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사고가 나야 연준이 이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치과에 가서 신경치료하는데 아프면 손 드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손을 들었어. 그럼 좀만 참으세요 이러잖아. 그럼 왜 들라고 하는 거야? 계속 참으라고 하지. 근데 그 말 자체가 굉장히 난 이대로 죽지 않을 수 있다. 손을 들면 봐줄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 약간 안도감을 주는 건데, 문제는 근데 한 번 들었을 때는 참으라고 하다가 계속 이렇게 흔들면은 이제 좀 이렇게 잠깐 빼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 그러니까 2019년 9월에 사고 났을 때는 즉각 뺐거든요. 양적 긴축이 원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하루 딱 사고가 나니까 그냥 그날로 철회됐어요. 양적 긴축 중단이 됐어.
그 긴축한다고 연준부터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플랜을 짜고 시뮬레이션도 돌리고 했는데 하루 단기 이자가 9% 한번 급등한 날이 있었거든요. 그 레포 시장이 작살나는 거. 2019년 9월에. 그러고 나서 그냥 양적 기준은 그 달에 멈춰버렸고, 그뿐만 아니라 9월 달에 그랬잖아요. 바로 이제 금리 인하 좀 얘기가 더 나오고, 완전히 그때 논 QE라고 강의 때 얘기 많이 했어요. 돈을 찍는데 QE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썸 타는 것도 아니고 사귀는 건지 뭐, 그러니까 약간 그런 적도 있었어. 근데 물론 그때 연준하고 지금하고 똑같진 않을 거야.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사고가 터지면은 일단은 한번 버텨볼 것 같아. 그때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릴 거예요. 그때 이를 꽉 깨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레버리지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때는 그냥 앱을 안 보는 게 좋고, 지금 와서 뭐 미리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건 의미가 없고, 근데 레버리지가 좀 많으신 분들은 레버리지만큼 좀 줄여놓는 게 맞아. 그때 한번 이제 재채기를 크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3년 전 정도 가지고는 연준이 후퇴를 안 할 것 같다. 그때는 이제 물가를 어떻게든 높여야 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좀 높아야지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든 물가를 잡겠다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시작한 지 몇 달도 안 돼가지고 잠깐 단기 시장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시장이 연준을 우습게 봐. 쉽게 말해서 이제 어른들이 말하는 버릇 나빠지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뭐 나보다 개같이 뭐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기대 인플레 올라가고 막 그러면 이제 파월 그만두고 이제 볼코가 다 관짝에서 다시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 그림이잖아. 딱 그 그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저것 때문에 한번 또 연말까지 한번 몇 번이라도 우려 먹을 수 있고, 요거 때문이라도 단기 시장에서 자금 부족이 생겨서 실제 달러 조달이 지금보다 꽤 어려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환율이 좀 더 레벨업 할 가능성, 그래 내가 입이 설레발이라고 괜히 1,500원 말했다. 진짜 1,500원 버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영상에 그렇게 올려가지고 그럴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보자. 그래서 지금 시장을 손절치고 하는 건 의미가 없고, 레버리지는 좀 그러니까 자기가 스트레스 테스트 좀 해야 돼. 그래서 좀 과하다 싶은 것들은 팔질 못하게 있으면 현금을 넣어서라도 레버리지 비율을 좀 줄여 놓는 게 맞다고 봐요.